국내 최장 대하 장편 소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작품은 200자 원고지 32,000여 장의 대작으로 5부 21권으로 출간이 됐는데요. 그 분량만 봐도 전 20권으로 된 박경리의 토지를 뛰어넘습니다. 대하소설이 완성되기까지 집필 기간만 약 20년이 걸렸고요. 책 속에 등장하는 인물만 해도 400명에 이릅니다. 진주 출신의 작가가 20년간 펼쳐나간 이야기에는 진주의 문화, 역사, 언어 등이 가득 실려 있는데요. 오늘 정주라 인터뷰에서는 지난 20년간 대하소설 백성을 집필한 김동민 작가를 모셔서 작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 그리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고 있거든요. 시청자분들에게 직접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자 원고지 32,000장 분량의 21권짜리 대하소설 백성을 펴낸 소설가 김동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지난해 말에 출간이 됐어요. 네. 21권 분량의 대하소설을 세상에 이렇게 딱 내놓으셨는데 경상남도 진주를 중심으로 해서 방대한 서사가 펼쳐지는 소설 백성이란 작품입니다. 이 작품 어떤 작품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워낙 방대한 분량이라서 그러니까요. 네. 한마디로 참 배워야 힘들지만은 짧게 소개를 한번 드리면은 먼저 제목 백성은 곧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백성 소설은 백성 그대로의 백성 이야기인 동시에 우리 백성에게 힘의 상징인 흰매를 바치는 재단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그 비하와 옥진 나중에 이제 해랑이라고 이름 바뀝니다만은 그 두 여인이 이끄는 두 가문의 끝없는 사투를 중심적인 어떤 흐름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조정과 외세의 그 부당한 억누름에 항거하는 그 힘없는 백성들의 모습을 담아내고자 한 소설입니다. 21권이나 되는 이 책의 분량의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이 소설을 보면요. 1862년입니다. 철종 13년대 일어난 임술밀란을 시작으로 해서 일제강점기를 거치고요. 1945년 해방 전까지의 시대상을 그려내고 있는데 등장인물이 400명이 나와요. 이렇게 많은 인물들을 작품에 내세우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아무래도 우선 그 대하소설이니까 자연스럽게 많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그 이렇게 떠도는 만백성들의 메아리를 한데 모아가지고 제가 막 깡 하고 한번 내리치고 싶은 욕망이 있었고요. 네. 그 형상의 객증체가 이 소설 백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일찍이 그 남맹조지 선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백성의 마음 위험하다 말하지 마라. 백성의 마음 위험하지 않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 소설에서 가장 큰 악인으로 나오는 임배봉이라든지 그다음에 옥진과 해랑이라는 두 이름을 가진 여인으로서 최고의 악녀로 나오는 이런 인물들을 거기에 대비시켜 가지고 한번 천차해 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많은 인물들을 등장시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등장인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쓰시면서 뭐 헷갈리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많이 헷갈리죠. 그래요. 네. 작가님도 그러시군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책을 보면 다시 앞으로 갔다가 누구였더라 그렇죠. 한번 보면서 다시 뒤로 넘기고 하거든요. 작가님도 그러시다니 네, 다행입니다. 소설 제목이 백성이에요. 백성이라고 하면 나라의 근본을 이루는 국민을 이르는 말인데 작가님의 작품 세계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백성 중에 가장 애착이 간다거나 어떤 근본이 되는 인물이 있을까요? 예, 그 진주 농민항쟁을 이끌었던 유계춘, 소설에서는 유춘계라고 나옵니다만 그 사람 밑에서 농민군 주도자로 일했던 천필구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의 예동아들 천을이라고 있습니다. 예, 을이라고 있는데 이제 이게 활동을 하다가 가나에 잡혀가지고 천필구가 잡혀가서 참수를 당하거든요. 그때 이제 참수를 당하는 그 장면을 지켜본 을이가 그 다음부터는 목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아주 위험한 아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렇게 사도록 시킨 것은 어머니 이 무정댁이었죠. 그 가족적인 비극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위험하게 되는데 그걸 마침 이제 주인공 비아가 거두어가지고 올바르게 성장을 시켜주고 그래서 이 어리가 나중에 이제 농민항쟁뿐만 아니고 네. 동학운동이라든지 특히 항일의병에서 치열한 그런 활동을 하는 인물로 설정이 되는데요. 네. 또 제가 좀 애착을 가지는 것은 그 새끼기생 효원이라는 사람하고 서로 효원. 네. 예, 서로 좋아하게 되는데 예, 그 효원은 관기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쉽지를 않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위기를 겪으면서도 나중에 이제 두 사람이 잘 돼서 문림과 무림이라는 쌍둥이 아들을 낳는 쪽으로 네. 이야기를 끌어갔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많은 인물들을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인물마다 어떤 인물일까 흥미가 생기거든요. 잠깐 그 작품 속 등장 인물을 만나보겠습니다. 대하소설 백성의 그 말씀하신 아들 어리가 나오는 구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하시다카 소위가 직접 통솔하는 일본군 헌병 분견대의 낙육고등학교 야습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어둠을 갈라버릴 것 같이 번득이는 총칼로 중무장한 외병들 속에는 야마모토와 세노키, 묘쿠의 모습도 보였다. 그런데 그들과 대적하는 어리의 눈부신 활약상은 진실로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그는 원체에게서 수련했던 택견 실력뿐만 아니라 상평 남강변 싸움 등 일본군과 치렀던 전투 경험을 살려 그 위기를 대처해 나가는 것이었다. 네, 대하소설 백성의 어리가 나오는 구절이었는데요. 다른 인물들은 또 어떤 면모를 지니고 있을지 소설 속에서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독자들이 소설 속의 그 인물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공통점을 발견해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작품의 핵심 주제이자 400명의 이 등장 인물을 관통하는 어떤 키워드는 뭘까요? 예, 그 모든 문제는 네. 백성으로부터 나오지만은 모든 답도 백성에게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백성과 역사 그리고 소설은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작가로서의 저의 영원한 하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통하는 키워드는 사람의 정의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라는 게 참 묘한 게요. 악인, 반동 인물에게도 정은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네요. 네. 그 백성 간의 정에 주목한 이유가 있으시겠죠? 예. 예. 제가 이제 그 작품 속을 이렇게 보면서 당연히 이제 어떤 선인들은 그쪽으로 이제 치지만은 네. 어떤 악인으로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왜곡된 것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쪽을 이렇게 제가 고찰해 봤는데 그 짧은 시간에 다른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소설을 보면은 네. 그게 특히 이제 악인으로 나오는 인물들에게 집중적으로 보면은 네. 방금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소설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예. 네. 이야기의 무대를 보면 경남 진주를 비롯해서 서울, 부산, 일본, 중국, 미국의 러시아까지 넘나들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건, 앞서 말씀하신 진주 농민 항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를 담아냈습니까? 예, 그 당시 그 서슬 푸는 그 양반 권력층 밑에서 힘없는 농민들이 한거하기 쉽지 않죠. 거기에 최초로 한거를 한 겁니다. 네. 그런 자체만 해도 대단한 것이고요. 특히 제가 여기에 더 집중한 것은 그 당시 이 진주농민항쟁을 이끌었던 유계춘이라는 분이 지은 우리 말로 지은 응가가 있는데요. 네. 이 글이 저 글이 갑글이라는 노래입니다. 이거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났을 건데요. 이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퍼져가지고 나중에 운동권 노래로서 정착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하고 싶지만은 시간상 진주에서 불렸던 그러니까 이게 전국에 있던 응가 중에 가장 원본이기 때문에 그 하나만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진주 망건 또 망건 짝발이 희양건 도름의 중치 장독간 무구밭대 득설이 7~8월의 무설이 동기석달 대설이 이렇게 되는 노래입니다. 가사 내용이 이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 내용은 제 소설 속에 다 넣어놨고 네. 그걸 설명하려면은 제가 소설 속에 한 3페이지에 걸쳐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네. 예. 이 많은 방대한 양을 쓰시기 위해서는 또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하셨겠어요. 예, 자료 찾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예.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진주 사람들과 진주 이야기가 담긴 대하소설을 한번 써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계기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소설 백성을 보면 진주에 있는 특별한 장소에서 또 시작을 하거든요.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진주에서 자라고 또 태어나고 했기 때문에 네. 제가 잘 쓸 수 있는 것이 진주 사람, 진주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고요. 특히 제가 그 경상방언 우리 지역의 토박이 말을 좀 되살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제가 그 정주라가 먹고라는 것을 랑수에 딱 들었거든요. 듣는 순간에 제가 굉장히 정겹고 좋았습니다. 네. 그 정주라라는 단어를 듣고 예, 정보주는 정주라가 라디오. 먹고 근데 이제 네. 정주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먹고 정주라가 먹고 예, 이 말씀. 예. 저는 뭐 먹는 먹고로 들어요. 그러니까 이 제 발음이 요 지역 발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네네. 근데 이 먹고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재미나는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예. 제가 어렸을 적에 이제 서울에 친척집 놀러 갔거든요. 그럼 제 또래 어린 이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주 촌놈 왔다고 이제 서울을 이제 구경을 시켜주러 갔는데 네. 제가 이제 어린 마음에 보니까 너무나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야 저기다 먹고 그랬거든요. 이게 먹고 저게 먹고 이거 예. 먹고. 네. 그러니까 서울에 그 사촌들이 저를 놀린 거예요. 얘 먹고가 뭐니?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창피하기도 하고 막 화가 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도 모르게 야 머리가 먹고 이랬단 말입니다. 네. 그 옆에 있는 어른이 저보고 머리 쓰다듬으면서 잘했다고 해요. 잘했다고. 그리고 지금은 그 어른분이 돌아가셨지만은 제가 이 작품 속에서라도 지역의 토박이 말을 살린 데 대해서 네.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앞으로도 저는 토박이 말을 많이 구사하는 소설을 쓰고 싶습니다. 이 책을 특히 진주 시민분들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200자 원고지로 32,000장인 21권 대작이 출간이 됐습니다. 소설 백성은요, 이제까지 출간이 된 대하소설 중에서 박경리의 토지를 넘어서 단연 가장 긴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한 권씩 이렇게 순차적으로 발간을 하셔도 됐을 텐데 이렇게 한꺼번에 전권을 선보인 이유가 있으세요? 예, 아마 그 21권짜리 대작을 이렇게 전작으로 낸 건 제가 처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를 외계인 보듯이 하거든요. 너무 신기하고 대단해요. 예, 네. 근데 저는 사실 이 소설의 힘이랄까, 네. 소설의 존재 가치는 옛날 왜 우리 할머니들이 이야기 주문 있잖아요. 꺼내도 마르지 않는 네. 그런 맨맨이 흐르는 서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짧은 소설이 유행하는 시대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외롭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맞서고 싶었고요. 이것이 특히 이제 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 출판사하고의 관계도 좀 잠깐 말씀드리면 네네. 이거를 과연 출판사에서 내주겠느냐. 그래서 제가 고민을 출판사에서 했는데 별로 안 좋아했을 것 네, 같은데요. 예. 근데 그게 A였어요. 중앙 사장이 야 이거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왜냐 오. 이거는 우리 출판사의 자랑이다. 출판사의 어떤 기념비적인 것이다 해서 마음이 서로 맞는 분을 만나셔서 의기투합했죠.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책을 내는데 아마 그것이 그 문단과 독자들에게 좀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작가님의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도 궁금하거든요. 또 전권을 쓰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뭐 30권 뭐 이렇게 나올. 예, 이 진주성 싸움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데요. 진주성 전투. 예, 네. 진주 전투는 1차 전투가 2차 전투가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이제 진주 대첩이라고 불리는 1차 전투는 제가 쓴 소설 비차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서 네.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전투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그 원인은 우리가 패배한 전투니까 민감하니까 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다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특히 이제 이것은 패배한 전투가 아니고 승리한 전투라고 저는 쓰고 싶어요. 네. 북인수기가 10만을 보내왔다. 그러나 결국 우리 2차 전투 때문에 전라도로 진군을 못하고 돌아가가지고 독거가 이에야수로 막부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이렇게 부각시키면은 네. 좋을 것 같고 특히 그 한산 대첩은 거북선이 있잖아요. 진주 대첩은 비차를 이렇게 등장시키면 아주 흥미로운 소설이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소설을 현재 집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자료도 모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어렵게 출연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요즘은 소위 말하는 그 로컬 문화 시대, 지방 문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 역사, 관광 이런 데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맞습니다. 네. 그것도 특히 책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리고
나도 백성이고 너도 백성이고 맞습니다. 우리 우리 모두 모두가 백성이다라는 백성. 것을 마지막 메시지로 전하고 싶습니다. 네, 대하소설 이 백성에 대한 반응이 앞으로 더욱더 불타오르면서 뜨거워지길 응원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하소설 백성을 쓴 김동민 작가와 함께했습니다.